야, 이 45회라는 숫자의 중압감은 정말. 나 진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45회라니. 그러니까. 반 아흔이 됐네요. 갈까요? 네.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어느덧 만 1년이 넘은 방송. 아직은 아마추어지만 방송 자체는 중견이 되어가고 있는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제 45회를 막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몰랐는데 네. 제가 지난 업로드를 딱 1년째 했었나요? 아, 예. 제가 훌쩍, 또 예. 댓글로 제가 또 언급을 해줬죠.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세상에. 벌써 1년. 네. 마치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처럼 딱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만큼 값진 요새 여자친구 관계가- 잘 나가? 섬세한 남자. 왜요? 시간을 달려서? 가수 여자친구. 역시 흠칫했다. 근데 역시. 나 진짜 아이돌 잘 몰라요, 사실. 아, 근데 뭐 벌써 오, 다 알고 있으면 트렌드는 잘 아시는데요? 몇 개의 노래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의 네. 어떤 노래. 그러니까 정도- 멤버는 몰라. 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녹음일은 설 연휴가 끝난 대체 휴무일 다음 날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모두에게 기력이 매우 최악이고. 떨어져 있는. 네, 컨디션이 네. 안 좋네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명절의 후유증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할 무렵 그렇겠죠? 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근데 통째로 쉬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예. 오. 뭐 그럴 수 있죠. 이틀만 하긴 금요일- 추가로 쉬면 되니까. 네. 뭐 지하철이 좀 한산했다고 그러던데 평소보다. 그런 그런가요? 경우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만 빠져도 하긴. 상대적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도 딴지도 재작년 추석 때는 딱 요럴 때 이틀 휴식 딱 해가지고 정말요? 9일 놀았어요. 대박이다. 훌륭한데. 네, 그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요새 공사가 다 망해서 그렇군요. 이사도 앞두고. 네, 할 일이 요새 많죠. 그 산적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새해를 음력으로도 맞이했고 네. 저희가 아주 좀 예? 저희가 소소한 개편을 매번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약간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코를 풀어 너도 코를 풀고 있을 때 저희가 그동안 소비 간증과 소비 단신을 했는데 그쵸. 말장난도 좀 하고 싶고 네. 어떤 전체적인 그 방송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네. 압축. 저희는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네. 코너를 인수합병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간증 및 소비 M&A. 단신을 합쳐서 네. 뭐게요? 적대적 M&A가 아니라 친하죠. 뭐라 그래 친하죠. 예. 네. 소비 간신. 괜찮지 않나요? 네, 듣자마자 요 네이밍을 제안한 오이시러가 접니다. 굉장히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센스 있어. 센스쟁이야. 그래. 잘났다.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아직 좀 여파가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다는 거고. 오늘 방송 굉장히 자유로운 마인드로 할 수 있을 것 정신줄을 같네요. 놓은 상태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다운돼서 네.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지는 것은 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진짜 출근하기 싫었죠. 나는 좋아. 이 가식적인. 난 어제도 왔어. 세상에. 어제요? 왜요? 왜 오셨어요? 심심해서. 그럴 리가. 진짜로. 이거 안 정말인가요? 심심하게 해드려야 되나? 3시간 있다 갔어. 그런가요? 일도 좀 하고. 서비스 세상에. 프로도 산마당에 회사까지 나오시다니. 그러게요. 어제 올 일이 살짝 있었고. 심지어 그저께도 왔었는데 네. 문 자체가 잠겨 있더라고요. 맞아. 저도 설 당일이랑 이럴 때 네. 일을 그 슈스케를 원래 네. 그 설 당일이나 뭐 그 네. 이후에 올릴까 싶었는데 분명히 여기 건물 반장님이 문 닫고 어디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응당 그러셔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뭐 내가 어제 나오고 이런 것도 박세롬이는 이 명절 연휴 때 업로드해서 네. 그 청취자분들의 굉장한 또 안타까움을 샀어요. 그렇죠. 지가 자청해서. 다들 아주 뜯어 말리시던데 걱정해 이거 주시던데. 어쩌면 좋냐고 막. 세상에. 진짜 이거는 제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따 말할게요. 왜요? 조금 왜죠? 이따 말할게요. 청취자 후기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제 알겠습니다. 코너에 해야죠. 정확한데? 그게 그게 왜 네 코너야? 아니 제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그렇군요. 미안하다. 또 갑자기 울컥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또 욕심을 막 코너 갑자기 지분 욕망을 막 그렇게 또. 과욕한 사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다시 간신. 톤업 해서 네. 금주의 소비 간신
간신. 요거 우리 한번 소비 간신 코너도 이제 정식 코너로 등재됐으니까 네. 네. 코너 BGM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금주에 소비 간증하고 단신을 엮은 거는 우리가 사실 원래 소비 자체가 연관된 단신들도 있고 네. 저희의 소비 간증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단신을 다뤄보는 거죠. 네. 그쵸. 네, 본격 인포메이션이 가미된 네. 경험담. 간포메이션. 간포메이션. 죄송합니다. 일단 1번 타자로 나이가 가장 어린 접니다. 오이시로부터 네. 첫 타자. 저는- 지가 이름 붙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음. 우선 저의 간증은 주스예요. 과일 주스. 네. 과일 주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아직 미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아이 진짜. 현지에서 먹었던 얼마나- 100% 어. 착즙 파인애플 주스를 잊지 못하여 네. 설 명절을 맞아 제품명이 뭐였나요?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에서 나온 어? 파인애플 주스였어요. 오. 그 주스 네. 그 유명하죠. 영국에서 오는 데 아니에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국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네. 아무튼 잠깐. 네. 트레이더조? 네. 공산품인가요? 공산품이에요. 그 유기농 마트에서 자, 판매하는- 이쯤에서 저는 또미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또미 트레이더조. 조 트레이더. 조 트레이더. 조의 트레이더. 트레이더조가 미국 건가 봐요? 그래요? 미국의 유기농 마트래요. 맞아요. 유기농 트레이더조가. 그럼 유기농 과일 주스겠네. 그렇죠. 그리고 100% 착즙 파인애플 주스인데 네.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제가 미국에 있는 2주 내내 그걸 마셨어요. 너무 아. 맛있어서.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명절에 마트에 가서 과일 주스를 이제 샀죠. 요런 예. 네, 그래서 인테리어겠구나. 근데 파인애플 주스를 거기서 잠깐만. 샀는데 거기서 직접 갑니까? 파인애플 집어넣고? 공산품. 거기서 공산품. 갈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공산품. 팩에 우유팩 같은 건데 아. 이제 2리터짜리 크게 나와요. 이야. 얼마예요? 2리터에? 그때 가격이 6불인가 7불인가 저렴한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 주스가 생각이 나서 마트에 가서 파인애플 주스를 찾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네. 저는 100% 주스를 찾고 싶어가지고 100% 없나 이러고 봤는데 100% 파인애플 주스가 있더라고요. 100%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제품명이 어떻게 돼요? 그냥 파인애플 그 주스인데 100%라고 그 그래요? 광고에 거기에 100%라고 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 있었어요. 페트병에 그냥 든 거예요? 아니요, 그 우유팩 같은 거에 든 거였는데 그래서 그걸 샀는데 아니었어요. 먹어봤더니 이거는 누가 먹어도 약간 시럽 같은 거에 물 탄 거 같은 그런 주스의 맛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고. 네, 그래서 너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거 그럼 왜 100%로 써놓은 거야? 이래서 이제 저의 오늘 주제가 주스가 됐습니다. 좋군요. 네네네. 뭘 기준으로 100%를 표기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이러한 어떤 오이시러의 의문에 네, 대한 기사가 오늘 소개할 단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물 합성 착향료 섞어도 100% 오렌지 주스? 헷갈리는 규정에 소비자들 속는다. 네, 헷갈리는 규정에 오이시러가 속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속았어요. 네. 이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단신. 오렌지 과즙 100% 주스 이런 거 많잖아요. 요새 네. 보시면. 네. 근데 이게 오렌지를 100% 착즙한 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온 주부 윤모 씨도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제품을 깜짝 보니까 놀라셨대요. 깜짝. 왜냐면 네. 정제수, 액상 과당, 구연산, 합성 착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100% 오렌지 주스라고 써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 살펴보니 오렌지 연유는 맛있는데. 그쵸. 재밌다. 연유 많이 넣으면은 네. 베트남 커피. 네. 그렇지. 사이공 라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는 주스에 포함된 네. 오렌지 농축 과즙이 100%라는 의미일 네. 뿐이래요. 사실 그 광고 카피는. 그래서 그래서 이 농축 과즙에 물을 섞어서 뭐 과당을 좀 첨가해서 희석시킨 음료에 불과했던 거죠. 네. 그렇죠. 참고로 농축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네. 예. 이제 착즙을 해요. 원재료에서. 네. 네. 그 다음에 고온의 열로 농축을 쫙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착즙이 더 좋냐 농축액이 더 좋냐 보다는 네. 그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착즙은 실온에서 그냥 짜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 레몬즙 짜듯이 꽉 네. 짜는 게 착즙이고 네네. 농축액은 열을 가합니다. 네, 열을 짜- 가해서 냉각을 합니다. 밀도를 높이는 거죠. 네, 밀도를 높인 다음에 보관을 위해서 네. 냉각을 하고 네. 그러면 네. 이게 농축액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더 진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쫙 하는 건데 네.
이건 사실 취향과 선호도의 차이일 뿐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게 섞이는데도 100%로 이제 그렇죠. 오인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규정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식품위생법상의 하위 고시 중 기타 표시 사항에 보면 네. 100%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는 표시 대상의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문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만이라는 야, 역시 게 뒤에 있습니다. 역시 다만 야, 가로 정말. 이런 건 법에도 네. 중요해. 그렇습니다.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해서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 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네요. 한국말로 돼 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나도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런 얘기인 법조항 거죠. 같은 느낌인데 한번 네. 풀어서 네네. 예. 네, 이거를 설명하면은 그거예요. 농축액을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한다는 게 어쨌든 농축을 시켜서 물을 날린 섞으면은 거니까 다시 물을 섞으면 원래대로 가는 거지. 네.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음. 100%라고 쓰는 걸 허용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재료 농축액이 몇 %가 들어갔는지 뭐 이런 네네. 기준 없나요? 자, 이게 네. 이거를 제가 이 방금 읽었던 조항을 네.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 우리가 포도를 놓고 봅시다. 네. 일정량의 포도를 착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게 100이라고 하면 네. 그걸 100이라고 해요. 근데 200짜리 포도 농축액을 물을 딱 그만큼만 섞었어. 그럼 100이 되지. 네. 그쵸. 그러면 착즙 100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똑같이 맞춰지는 거잖아. 네. 이 법에 의하면 환원된 표시 대상 원재료의 농도. 그러니까 다시 물을 넣은 상태의 원재료의 농도가 어쨌든 100% 이상이면 네. 어쨌든 그거 맞춘 거잖아. 착즙한 거나 100% 착즙한 거나 똑같은 농도로 맞췄잖아. 그쵸. 그거에 플러스 뭐 액상 과당이든 구연산을 섞어도 100%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농축의 경우에는 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더 거치니까 당도나 이런 게 좀 하락할 수 있어서 네. 뭔가 첨가를 더 하는군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거를 이용하면은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쵸.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이게 농축인데 물 섞어도 어쨌든 뭐 그 전에 그 농도는 100%가 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100%도 무방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느껴지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 그것 그대로의 그쵸. 그런 느낌으로 100%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 그리고 왜 보통 고기 같은 거 좀 질 안 좋은 거 가릴 때 양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판매할 때. 네. 그것처럼 이거 경우에도 좀 질 안 좋은 과일이나 이런 거를 사서 네. 그 대신 농축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향 이런 걸 그럴 수 있죠. 추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착즙을 하면 정말 그 과일의 당도 그대로가 드러나기 그쵸. 때문에 네. 물론 어디가 까지고 그냥 과일 그대로 먹기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를 주로 이제 많이 착즙을 하는데 네. 그래도 과일 자체의 당도가 살아있으면 착즙을 하면 맛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당도도 별로 낮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맛 자체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의 경우에 네. 농축을 막 한 다음에 물 탄 다음에 약간 이제 단 거 타면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단가가 저렴한 100%로 광고하는 그렇죠. 주스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축액이 들어간 주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스 뒷면에 보면 식품 유형이 있고 네. 원재료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농축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주스는 100%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농축액이 들어간 주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논축액 뒤에 정제수, 뭐 천연 오렌지 그렇죠. 향,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표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먹거리가 특히 더하기도 한데 우리가 그 식품 표시 정보 있잖아요. 네네. 그 표기 정보 그것만 잘 확인해도 네. 우리가 속지 않고 살 수 있죠. 네네. 어. 근데 물론 그래도 비농축액이 그러니까 농축액이 들어가지 않은 착즙 주스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해요. 네. 그쵸. 하지만 가격 차이가 매우 그렇죠. 나는 비싸죠. 편이죠. 매우 처음 비싸죠. 그 커피빈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그 과일 음료, 착즙 음료. 그렇죠. 난 진짜야. 이런 네, 그런 난 주스 진짜. 있잖아요. 그거 네. 처음에 편의점에서 발견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그쵸. 맛있다. 그쵸. 그러나 비싸다. 그쵸. 요만한 거 200ml 한 병에 거의 뭐 2,500원.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하죠. 더 비싼 것도 있었고. 그쵸?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축 주스는 그러니까 농축 환원 주스라고 하는데 네네네. 농축액에 물을 타서 원래의 상태로 환원했다. 네네네. 수분을 빼기 전 상태로. 이거는 FC라고 부른대요. 프롬 컨센트레이트. 그러면 별다른 첨가물은 없고 있어도 있어도 그냥 FC 그러니까, 표시를 네네.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농축액에 물 탄 거를 그쵸. 그리고 농축하지 않은 말 그대로 착즙한 비농축 주스를 NFC라고 Not From Concentrate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생과일을 바로 짜서 네. 물이나 기타 첨가물 없이 그대로 병에 담아낸 흔히 말하는 착즙 주스. 네, 착즙 주스라고 그렇군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착즙 주스들이 있는데 비싸죠. 한 두세 배 비싸죠. 그쵸. 네, 두세 배 가량 비싸다는 단점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알고 먹으면 네. 농축 환원 주스에 좀 뭐 들어간 것도 나는 기억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쵸, 물론. 그러니까 그건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닌 경우에 좀 그쵸. 그 빡이 치는 거지. 그쵸, 그쵸. 사실은 뭐 그 너무 이게 뭐 비싸잖아.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럼요. 그래도 착즙인 것처럼 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표기는 소비자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과일을 이제 사드려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게 대부분 아, 또 그 외국 시장 개방. 그렇죠. 외국산 과일 같은 음.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수입 과일 같은 것들이 아, 싸게 영향이 들어온 있나? 경우 또 FTA 하고 뭐 포도는 진짜 싸졌잖아요. 그렇군요. 오늘 맞아 마트에서 금방 보고 왔는데 그 뭐지 그냥 먹는 큰 네. 포도 칠레산인가 어딘가 2,7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되게 그 전에는 한 5,000원 정도 했던 네. 게. 예, 그리고 요새 시중에 보면은 가게들 그 주스 짜주는 가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 보면 엄청 싸잖아요. 완전 유행이죠, 과일이 얼마나 싸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오프라인에서 네. 과즙 짜서 해주는 데는 또 뭘 섞잖아. 맞아. 물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맞아, 네네네. 맞아. 네, 그런 시럽도 것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약간 이제 뭐 탄산도 넣고. 아, 맞네, 그런 경우도 맞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 착즙만으로 그 분량을 만들어내려면 과일을 몇 배 이상 더 써야겠죠. 아마? 그쵸.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과일 주스에 대한. 좋군요. 네, 농축과 착즙 주스. 네. 네. 박세롬이는 이번 간신 주제를 왜 불매에 관하여로 정했는가요? 그러니까 불매 뭐 혹시 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제가 네. 이틀 전에 어디를 갔다가 화장품을 사야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속으로 화장품 그 국내 굉장히 제일 잘 팔리는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대기업. 그쵸. 네, 그 회사에 네네. 큰 바다. 줄여서 아퍼. 좋은데요? 아포. 좋은데요? 거기에 있는 로드샵 브랜드에서 그냥 포인트 털어버리고 이제 네. 여기 거 안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사러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불매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왜 내가 불매를 하려고 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는 나서? 거예요. 네네. 갑자기가 아니라 깊은 생각 없이 네. 이렇게 언론이나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거기 불매 운동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뭔가 타이틀 이런 것만 보고 제가, 속으로 나도 불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불매를 네.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불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네.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한번 알아본 거군요. 네. 불매 운동,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의 경우에는 네. 네. 신입 뽑는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그쵸. 네. 이거 난리 났었죠. 네, 면접에서 어떤 사상 검증을 했는 게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약간 불매 운동을 그 당시에 조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이 현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여기가 다 일이 먹더만. 그쵸. 네. 브랜드가 몇 개인데. 그럼. 여기는 불매하기 힘들어. 그리고 지금 핫하게 네. 불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데가 네. 몽고 식품이라고. 그쵸. 그치. 그쵸. 그쵸. 네. 지금 그 회장님께서 갑질 논란 때문에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창사 111년 만에 최대 위기래요. 오.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1월 초 기준으로 납품 물량이 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대요. 꽤 그쵸. 크게 진행됐네요. 네. 그리고 또 롯데 기업의 경우에는 네. 기존에도 이제 이거는 일본 관련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전범 그런 네네네.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매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네. 계속 우리가 불매를 할 만한 거리를 많이 던져주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저는 사실 이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불매를 하고 싶어도 네.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놓이지 않나요? 너무 왜냐면 많이. 이건 잡고 너무 많이 있으니까. 퍼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대형 극장이고 뭐 음식, 마트. 네, 마트 이런 거 다 잡고 있어가지고 불매를 하고 싶어도 네. 잘 못하게 되는 구조인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불매를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난 뭐 저는 딱히 없... 저는 저기 사실 별 의미 없는데 네. 마트에서 장 볼 때 그 식품 기업 중에 네. 피사 제품은 가급적 안 사는 편이긴 해요. 그 워낙 악명이 높아서. 어... 근데 이게 왜 의미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느냐면 네. 사실 다른 데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 드러남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군요. 취향은 아니고 호불호. 음. 불매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불매운동은 좀 여기 조사해온 자료에 의하면 네. 뭐 이제 네네치킨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을 광고에 써서 논란이 돼서 네. 뭐 이제 김용민 교수가 불매운동을 시사했더니 뭐 이제 이준석 씨가 새누리당 네. 뭐 엄한 동네 치킨 사장들 잡지 말아야 된다, 뭐 일침을 났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양쪽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특히나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경우, 특히나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네. 예를 들어서 몽고식품 그렇게 해서 창사 111년 만에 최대 위기를 겪게 해서 이 회장을 단죄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러다가 또 결국 잘려나가는 거는 또 거기서 일하는 죄 없는 뭐 노동자가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주관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가령 불매운동은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쵸, 효과적으로 계속 사용됐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제품에서 뭐 안 좋은 뭔가가 나왔어. 아니면 뭐 이렇게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나왔다거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뭐 제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애써 쉬쉬하고 덮고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속여왔다. 네. 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불매운동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또 경영자의 어떤 비도덕적 뭔가를 때문에 할 수도 네. 있게 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개인이 어떤 주관과 기준을 갖고 있어서 네. 나는 제품에 뚜렷한 하자가 있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회사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처우 때문에 네. 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기준이요. 그렇죠. 뭐 근데 나는 뭐 그래도 뭐 경영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나 갑질 뭐 혹은 이런 거에도 나는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혹은 거기까지는 나는 불매운동까지는 안 하겠다.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욕먹으면 될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불매운동 자체에 대한 이런 식의 아주 개인의 취향차? 취향차라고 하기보다는 기준차에 네네. 대한 이제 어떤 대화 혹은 사회적인 뭐 토론도 사실은 이게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는 결론을 내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네.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매운동이 계속 또 언론사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된 느낌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매운동이 그 기업을 어떤 각성시키기 위한 네. 네. 혹은 단죄하기 위한 여러 방침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죠, 소비자에 걸리기도 하죠. 아까 박세롬이가 말했지만 롯데 불매운동하는 건 되게 의미가 없다기보다 어려워. 일단 미미해. 이것들이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논외이긴 한데 취업 준비할 때 네. 내가 떨어지는 회사를 이용하지 않겠다. 야무지게 내가 나를 떨어뜨리는 회사, 이 회사를 쓰지 않겠다. 이런. 그렇게 해서 한 30-40군데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됐어. 쓸 수가 없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써야 돼. 강제 이런 미니멀리즘. 거예요. 그렇죠. 네. 그쵸. 근데 불매운동이 인터넷이나 또 뭐 이렇게 왜 커뮤니티 같은 거 확산되면서 네, 커뮤니티 맞아요. 문화 같은 게 확산되면서 불매운동이 좀 활발하게 벌어지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예전보다는. 네네네. 지금 보면은 남양 기업에도 굉장히 좀 불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사건 그리고 때문에. 한참 광우병 시위할 때 네. 농심에도 네. 불매운동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판매되는 걸 보면은 아니 불매운동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는가? 무색하죠. 네. 이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매운동은 뭐 효과적일 때도 있고 네. 아닐 때도 있는 건데, 단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사 제품 안 쓰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네. 이런 딱 일시적인 불매운동이 아니라 각각의 뇌리 속에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경쟁 우위가 아니라 경쟁 열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아퍼 제품 같은 경우도 네. 화장품 계통에서 우리가 뭐 몇몇 사람이 불매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게 망하진 않겠지만 네. 이게 누적되는 거죠. 뭔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급적 비슷한 제품이면
아퍼 말고 다른 거 쓰는 거야.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잔펀치 쌓여서 누적되듯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게 되다 보면 그래서 당연히 누적.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 신경 써야죠. 아니 그렇죠. 뭐 광고에 그 왜 꼭 우리나라 특히 그런 거 많잖아. 기업 이미지 광고. 아, 얼마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들여서 이런 거 좀 신경 쓰라는 거지. 맞아요. 갑자기 급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게 또 불매할 거다. 불매 운동의 불매하자. 반대적인 효과, 마케팅 효과를 누리는 기업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오뚜기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구매 운동처럼 돼버린 거죠. 맞아, 뭐 맞아. 갓뚜기 막 이러면서 그쵸. 이왕이면 오뚜기로 막 이렇게 하는 아, 거예요. 그쵸. 불매 운동과 정 반대편에 아주 맞아. 그쵸. 그 있는 저는 현상이죠. 삼양을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삼양을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까? 네, 왜냐면은 좀 안 됐잖아요. 예전에 이전에 과거의 기업의 그 저기 역사에. 공업용 뭐 네네네네. 그거 파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음. 짠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대본에서 나와 있는 이 오카모토 네. 콘돔 콘돔. 업체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정말 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카모토 콘돔은 이제 위안부에게 사용됐다는 네네네네. 그 저기가 알려지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 조짐이 네네네.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제 기준에서는 기업이 빠는 사람을 넘어서 뭔가 한 나라의 어떤 계층을 아프게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 기준에서는 요 기업은 저는 정말 그쵸. 네. 이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큰 업체인데. 되도록이면은 요새 네. 국산 제품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내 업체인 그 유모 업체 네. 최근에 이것 때문은 아닌데 네. 지카 바이러스와 네네. 뭐 중국 수출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네. 주식이 한 2배 이상 뛰었어요. 국내 상한가를 한 3번 치고 그 오. 국내 유명 콘돔 업체죠. 그런가요? 유모. 혹시 신동엽 씨가 모델로 있는 곳인가요? 신동엽 씨가 콘돔 모델도 했었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굉장히 소식이 거긴가? 빠르신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 네.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박세롬이의 간신이었고요. 마지막. 저의 간신은 제가 드디어 다음 주에 휴가를 맞아요. 근데 축하드려요. 왠지 한 2번 정도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은 왜죠? 물길한 예감이 드네요. 녹음을 하러 그렇군요. 녹음? 나 다음 주에 녹음 들어옵니까? 들어오세요. 저 홀자국 없이 네. 못 살아요. 그래. 녹음 중에 한번 견뎌봐. 한번 우리의 정체성인데. 치열하게 견뎌보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네. 토, 일, 월로 제주도에 다녀옵니다. 아, 제주도 렌트 이제 카하고 네. 숙박을 알아본 게 이제 저의 관심 주제인데 두 가지가 느낀 게 있어요. 크게. 네. 제주도가 정말 핫플레이스구나. 와. 지금 업체들이 많던가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샌 돈은 제주로, 투자하려면 제주로 이런 건가 봐요. 그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무슨 펜션, 너무 많죠. 호텔 이런 게 빈 땅에 다 그거진나 봐. 음. 소셜 커머스에 제주도 숙박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진짜. 대부분 앞에 나오는 게 진짜로 2015년 10월 항공, 2025년 8월 항공. 그러니까 맞아. 이 자본이 쏠리게 된 지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자본 쏠렸겠지만 그러니까 급격하게 쏠리게 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 까매가지고 이제 건물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완성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 2년 된 거지. 맞아, 맞아.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하는구나. 아니 진짜 엄청 다 좋아. 그런가요? 맞아. 깔끔한데 싸. 싸. 많으니까. 많으니까 소비자는 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야 좀 이거 좀 장사 되나? 걱정이 돼요, 되게. 이거 너무 과열 아닌가 싶기는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핫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애월, 뭐 어디 협재 어디 성산. 뭐 오. 진짜 그 지명 하나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있어. 맞아. 그리고 종류도 어찌나 다양하지. 뭐 통나무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니까 뭐 호텔형. 지중해식 막 호텔형 막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무분별하게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맞아. 대기업이 호텔도 많이 들고 갔잖아요, 그쪽에. 그럼요. 그 싸고 좋은 데가 많으니까 못 고르겠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알지?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더 좋은 함정이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더 싸고 좋은 데가 있거나. 이거 이 가격에 이 숙소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사진 속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약간 의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설날에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네. 과자를 내가 사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2개를 고를 수 있게 됐는데 네. 대형 마트에 간 느낌이었어. 어린 나이에. 씨발, 무슨 과자를 사야 될지 어려운데?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뭘 사야 돼? 뭘 고를지 몰라야 될 것 같은. 맛보기도 안 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맛보기가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그 제주도 숙박과 관련해서는 그걸 느꼈고요. 렌트는 렌트가 또 쌉니다.
렌트 요새는 싸요. 요새는 말을 제주로 보는 게 아니라 차도 네. 제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나나요? 어마어마하게 싸. 그러니까 아 진짜요? 하여튼 렌트가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씩 저렴해지긴 했는데 네.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엄청 싸죠. 아니 그런 지금도. 것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소카가 제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겠죠? 그거 가격도 차이가 나나? 소카 제주도 안 알아봤네. 어... 근데 음. 제주도 렌트는 24시간 단위로 렌트를 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네. 무슨 정말 순수 렌트 비용만 하면은 경차 같은 경우는 무슨 뭐 4,000원, 5,000원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한 게 유명하다 보니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자차 면책 보험으로 이제 네. 그 수익을 거둔다는 이제 아 보험료로 경험담 내진 썰들이 돌면서 제가 이번에 중형 세단, 네. 중형급의 세단을 렌트하는데 예. 하루 빌리는데 10,000원이 안 돼요. 오, 하루 빌리는데요? 진짜 싸다. 와, 뭐, 진짜 대박이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24시간이 그나마 8,000~9,000원이었고 야 억울해. 그리고 뭐 평일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뭐 저기가 뭐 7,000 몇백 원 막 있어요. 아니, 아. 제주도가 그렇게 싸단 말이에요? 진짜 억울하다. 나도 가야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2박 3일 렌트하는데 렌트비는 21,500원이야. 어머나, 어머나.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면책보험.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보가 가미돼 있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꿀팁. 면책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기본적으로 렌트카에는 보험이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상대상해나 상대차 이제 거기에 대한 보험이 돼 있는 거고 네네. 자차 보험이 이제 면책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특약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일반 면책이 있고 완전 면책이 있어요. 일반 면책은 내가 어디 차를 긁었어. 하여튼 렌트한 차 자체를. 뭐 네. 사고가 났든 어디다 긁든 해서 긁었어. 근데 이게 수리비가 발생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떤 공장에 들어가면 그 영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렌트카는. 아, 그쵸. 네. 그러면 그 다른 이제 그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손실에 대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일반 면책은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그걸 해줘. 아니면은 자기 부담금이 있어. 아. 면책을 해주지만 이 정도는 부담해야 돼. 이런 게 있고 아. 완전 면책은 정말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 내가 그냥 긁거나 부담 좀 이 많이 자차에 찌그러져도. 대한 거는 음. 근데 이게 내가 2박 3일 빌리는데 21,500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일반 면책이 2박 3일인데 이 네. 보험은 그날 하루에 저기야. 하루만 적어. 그러니까 내가 3일을 걸쳤잖아. 네. 네. 그러면 3일치를 내야 되는 건데 시간 단위가 아니라. 근데 하루에 일반 면책만 하루에 15,000원이야. 그러니까 2박 3일 빌리면 45,000원을 내야 돼. 렌트비가 21,500원이 배꼽이 돼. 더 크네. 근데 완전 면책은 하루에 25,000원이야. 어. 3일이면 75,000원을 내야 돼요. 21,500원 합치면 결국은 9만 얼마가 돼.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이씨 그럼 사고 안 내면 되잖아. 그냥 21,500원 하면 되지 하는데 여기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주도가 렌트카 천국이기 때문에 네. 사고율이 높아요,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운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렌트. 네,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렌트하는 경우도 있고 길도 험하고. 그리고 음. 길도 험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놀러 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지형, 아, 그쵸. 지리, 앤드 약간 들떠 있음. 사고 나겠네요. 그리고 보통 쉽게 막 나겠네. 넷이서 차 하나 렌트하고 막 떠들다 보면 운전 부주의가 더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운전자들, 어린 운전자들, 네. 맞아. 20대 초반에 운전 미숙한 분들의 운전한 비율도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요. 맞아. 그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운전 좀 과격하게 하시는 차를 보면 택시인 경우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주도에서 이제 친구가 그러던데 아유 허네 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업다님 업다님이?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그 20대 초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비가 비싼 건 이유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다 아, 그쵸. 통계상 나와 있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사실은 면책보험을 안 들기도 뭐한 거지. 왜냐면 나만 조심한다고 미안해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 네. 저 뒤에서 물론- 박아버리면 물론 상대 과실로 인해서 내 차가 손실된 거는 상대가 물어줘야 되지만 그쵸. 자동차 운전의 세계에서 100대 0 과실은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2대8. 그러니까 뭐 내가 20이나 30 정도로 물어내야 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책을 들지 않고 차를 빌릴 때 네. 차를 정말 꼼꼼히 봐야 돼요. 음. 왜냐하면 내가 긁은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경험담을 가진 사람이 좀 몇몇해요. 네. 이거를 그 빌릴 때 이제 긁힌 데 없나 이렇게 같이 직원들이랑 보는데 네. 그게 상황상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이제 막 네. 이제 그냥 아이 대충 보면은 그 면책보험 안 가입하는 상태에서 차를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맡길 때 여기 이렇게 됐는데 하면은 거기서 되게 진짜. 애매해지는 거라. 그러네. 근데 완전 면책을 들면 사실
긁어도 내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툭툭 보내주는 마음이 거지. 편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어쩌면 보험의 끝판왕이야말로 제주도 렌트카의 면책보험인 거예요. 그 업다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군요. 이게 들어서 안심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들어서 안심되고 돈 많이 쓰느냐. 그러면 렌트비가 21,500원인데 완전 면책보험이 75,000원이면 몇 배야? 고민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그렇죠. 그렇네. 근데 실제로 이 면책보험을 받아서 그러니까 렌트비를 싸게 후려치고 네. 이 면책보험비로 사실상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냐 렌트카 업체들이 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제주도 렌트카 보험 들었는데 알고 보니 호객님 뭐 이런 기사들도? 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렌터카 이용비 그렇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비수기에는 뭐 엄청 싸요. 근데 가입을 유도하고 뭐 유사보험료 면책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쵸. 뭔가 안 네. 들려다가도 음. 그 렌트카 업체 측에 네. 뭔가 검사 행위나 사전에 그쵸. 그런 것만 봐도 불안해져가지고 게다가 뭐 들 많이 것 같아. 난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없고. 그쵸. 홀장님도 이번에 넣으셨나요? 보험 다 해서 예약 다 하셨나요? 아 그거는 또 가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고민 중인데 완전 면책하게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불안하니까 아, 그럼. 어쩔 수 그렇지. 없어. 소시민이라. 이게 뭐냐면 이 기사를 인용하자면요. 네.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렌터카에 대해서 대인 배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물 배상,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상 그렇죠. 그리고 자손담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렌터업 허가를 받을 때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닌 게 바로 자기 차량 손해담보예요. 자차보험, 자차. 그게 미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차 보험료가 좀 비싸. 근데 만약에 렌터카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험 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었으니까. 못 하기 때문에 네. 이 수리비와 휴차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들이 이를 대비해서 고객에게 차량 손해 면책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아두고 네. 그냥 뭐 5만 원에서 수십만 원대 면책금을 미리 받고 사고가 나면 이제 그때 고객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게 뭐가 있냐면 면책 제도를 자차 보험에 드는 거하고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다른가요? 그러니까 면책금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의 의문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사실 자차 보험이 아닌 면책 제도만 활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네. 보험사에서 손실을 받아내는 그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돈을 받고 이 돈 냈으니까 긁어와도 이제 돈 안 내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 회사에서. 그냥 퉁치는 금액. 어차피 사고가 나도 아. 보험 그 렌트카 회사는 자기 돈으로 고쳐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더 떼 갈 수 있는. 네, 이거에 대한 있군요. 혼동을 미리 좀 방지할. 그러니까 뭐 하루 2, 3만 원 렌트비인데 뭐 2배 이상 면책금이 비싸다고 올라. 나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이죠. 2박 3일 렌트비가 21,500원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보험사 자차 보험하고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수십 배 이상 비싸대요. 면책 제도로 돈을 받아내는 게 그냥 이게 그냥 돈 들여서 가입하는 돈보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수익을 이걸로 내는 거 아니냐는 소리 듣는 게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그렇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 손해보험사의 원데이 보험이라고 있어요. 네. 실제 렌터카 이용 시 자차 보험이 보장되는 그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네. 보험료가 하루에 2,000원에서 12,000원이야. 2,000원에서 12,000원? 근데 범위가 크네요. 근데 아까 내가 보냈을 완전 면책만 25,000원 네네네. 그 이상인 그렇죠. 경우도 많죠. 차가 비싸지면 더 비싸지거든. 아, 그럼 뭐 2배 이상이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가 면책금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보험을 파는 셈이지만 당국의 관리도 받지도 않는다. 완전 면책이 아니면 수리비나 휴차료를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 면책하고 완전 면책을 나눈 거예요. 마치 보험처럼. 정말 보험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네. 아니, 그러면 자차 보험을 내가 가서 직접 따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게 아까 소개해드린 네. 뭐 그 손해보험사 중에 하나는 그 네. 원데이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가 렌트카 빌렸을 때 자기가 운전한 차에 대한 그 며칠 운전했냐에 따라서 네. 그걸 할 수 있는 보험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걸 가입해도 이런 걸 한번 괜찮은데?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야, 네네네. 진짜 이건 뭔가 전형적으로 네. 그냥 옵션가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하죠. 교묘하네요, 진짜. 역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마켓에서 되게 생각보다 좋은 상품인데 9,900원 써 있어. 들어갔더니 그런 거죠. 그냥 없는 진짜. 거야. 맞아. 사실은 기본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그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옵션가 거죠. 2만 원 이렇게 맞아, 붙여져 맞아. 있는. 아니 그러면은 서울에서 렌트를 했을 때 면책 네. 보험은 저렴한가요? 그건 알아봐야겠다. 근데 뭐 하여튼 면책에 대해서는 네. 이게 진짜 자차 보험에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와 이용자 간의 그냥 퉁치기 계약인지. 뭔가 딜인 건지. 네. 근데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죠. 아니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보험을 사실 안 들기 힘들지 않나요? 그쵸. 당연하지.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이미 내가 렌트비를 엄청 싸게 지불했기 때문에 맞아. 이거 내도 다 퉁이네. 음. 합쳐서 뭐 9만 원이면 뭐 관광지에서 차 한 3일 2박 3일 빌려서 네. 9만 원이면 그냥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그쵸. 느낌도 든다. 왜 인터넷에서 가구 같은 거 되게 싸게 샀어 그러면서 샀는데 배송비가 한 2만 5천 원 넘게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주도 특히 네. 그 렌트카 중에 막 그런 상품도 있어요. 완전 면책 패키지. 아, 그래서 아예. 이 돈을 내고 하루에 빌리면은 완전 면책까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빠꾸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 정도면은 내가 다른 데서 싸게 빌리고 뭐 완전 면책하는 것보단 이게 더 싸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꼭 알아보고 가져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간신에서 그 제주 렌트 플러스 네. 카카오가 음. 제주도에서 전기차 렌트 사업을 야. 카카오의 끝은 어딘가. 시장이 정말 넓네요. 네, 이게 뭐냐면 카카오가 전기차 렌트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를 시험대로 삼아서 이제 그 카카오가 지금 많이 하는 게 O2O잖아요. 그쵸. 온라인 네.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뭐 제주도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 전기차.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 관계자는 전기차 렌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는 하는데 카카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는 네. 카카오 대리운전 아, 또 나올 수 하긴 있고 택시도 했으니까. 그리고 카카오 헤어샵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와 진짜 넓다. 넓게 간다. 네 한번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검색을 한번 네, 근데 전기차 이게 제주도에서 렌트가 많다 보니까 또 전기차 우리 수요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돈을 지원해가지고 뭐 제주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기차에. 네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무슨 전기차 시범 운행할 사람 모집하는 그런 것도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보니까 전기차 사면은 대리점에서도 뭐 얼마 좀 할인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뭐 많이 지자체 봤어요. 할인도 하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또 세제 할인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전기차가 근데 비싸거든요. 왜냐면 아. 가령 여러분 그 차 아시죠? 시중에 나와 있는 차 중에 뭐 스파크라든가 경차 중에 네네. 아니면 기아차 소울 같은 경우는 정말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럼 그럼 그게 같은 모델의 가솔린차나 뭐 이런 거보다 비싸 훨씬. 하긴 뭐. 막 한 많이 비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지자체 차원에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아야 이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기름이 안 드니까 그만큼 더 비싸고. 그리고 인프라가 돼야 되잖아요. 전기차는.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좀 나을 수 있죠, 상황이. 왜냐면 깔면 되니까. 거기는 그렇죠. 이제 그 한정된 그 섬 안에 뭐 전기차 얘기는 오래 할 만한 지금 이 방송에서는 오래 할 만한 건수는 아닙니다만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가 많아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단독 이제 주택이 네. 많은 집에서 보급하기가 되게 편하고 수월하거든. 그냥 그래요? 앞마당에 그거 깔면 설치하면 되니까 충전 그거 하는 거. 아 하긴 충전이 문제고. 충전이 문제니까. 그렇군요. 뭐 근데 이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할 수 있죠. 수월하죠. 서울보다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헤어샵 얘기는 실제로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래요? 그냥 소셜 커머스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O2O예요. 여기서는 카카오 드라이버가 이제 대리운전 O2O고 네. 미용실 O2O가 카카오 헤어샵이라고. 그럼 막 카카오 택시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그 앱에 접속하면 네. 뭐 가격이 주르륵 뜬다는 거야. 근처에 헤어샵 가입한. 하긴 미용실도 약간 호갱의 그쵸. 미용실이 좀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카카오가 그거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됐잖아요. 그쪽 네네네. 그 연합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 카카오은행 영업을 시작한다고. 엄청나다. 졸라 웃기다. 야, 그게 진짜 웃기지 않아? 진짜 우리나라는 엄청나다. 카카오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요. 수박 이런 거 하지. 갑자기 카카오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 있잖아요. 네. 네. 그 도메인이 라인.me인데 네. 그 국내에서 어떤 개인이 라인.co.kr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라인에서 이 도메인을 사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값을 이렇게 흥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인한테 그래서 접촉을 했대요. 네. 이거 나 도메인 살래? 가지고 있는데 살래?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라인.me 이것만 있으면 돼. 뭐 너 써. 상관없어. 이렇게 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거를 사게 만들려고 이거 링크를 카카오로 딱 해버린 거예요. 아. 경쟁
업체에 되도록. 똑똑한데? 야, 똑똑한데? 그래서 팔렸나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은 우리 도메인은 네.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권이라고 그러더라. 어쨌든 이거는 공공재의 영역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이거를 박탈당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이 뜻을 전후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 네티즌들은 네이버를 욕하고 막 그랬었던 거죠. 이게 네. 예전에 닷컴 열풍 막 불면서 인터넷 막 보급되고 이러면서 맞아. 네. 일종의 도메인 알박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 타고 막 실제로 뭐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네. 아마 그 이후에 국내법에서도 약간 그런 거를 뭔가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겠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카카오 헤어샵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왜 미용실 갈 때 네. 기다려야 되잖아 오래. 네. 예약을 할 수 있다는 맞아. 거예요. 요새 미용실들은 시간대를. 웬만해서는 1인샵도 많고 그래서 다 예약제거든요. 네, 괜찮은 데는.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아마 뭐 빈 시간대를 볼 수 있다든지 미리 시간대를 미리 예약하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춰 간다든지. 졸라 좋은데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게 뭐 만약에 나는 이 집 아니면 절대 안 해가 아니라면 내가 우리 동네 뭐 서너 군데 뭐 이렇게 뭐 뚫어놨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시간대 맞는 데 가거나 혹은 내가 이 샵만 가더라도 접속해서 막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접속만 해서 뭐 이번 주 금토일 중에 뭐 어느 시간대가 여긴 비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이제 예약하는. 야, 이런 진짜 소소한 불편함들을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모아보기 서비스구나. 야. 나는 미용실을 만든다는 줄 알았어요, 카카오에서. 나는 그냥 소셜처럼 판매한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같이 가보자 했던 건데. 그렇구나. 얘들은 도대체 그동안 카카오 택시 같은 걸 안 봤던 건가?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의 간신은 이렇게 카카오로 마무리를. 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니까 네. 1부가 끝났어요. 간단하네요. 그러게요. 1부가 끝났지만 오늘 방송은 안 끊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쵸. 광고 하나 듣고 와야 되죠. 그쵸. 네. 슬림화에도 이거는 슬림화하면 안 되죠. 맞아요. 우리 광고를 하나.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느 때와 같이 이 시간은 하나의 코너가 돼버렸죠. 네네. 그쵸. 광고가 3개월 단위로 3개월짜리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빅그린님. 네, 오, 빅그린. 이번 코너 3개월 한정 코너 혹은 네네. 하지만 내심 6개월, 9개월, 12개월이 되길 연장되길 할부가 바람하지 않는 네 빅그린 토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빅토크. 빅토크. 이름하여. 빅토크. 거대하시다. 빅톡 시간이 담대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무슨 얘기를 빅그린 해야 얘기를 저 해야 되나. 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샘플키 신청한 거 네네네. 지난 방송에서 아직 안 왔다 그랬는데 왔습니까? 사실 와 있었어요 집에. 아. 제가 모르고 어머니께서 잘 쟁여두셨는데 네. 오늘 그 헤어 에센스 제가 오늘 발랐습니까? 발랐습니다. 어떻던가요? 사뭇 찰랑거리네요. 굉장히 좀 머리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손에 이물감이 없다는 그건 없습니다. 어때요? 이 제형이 스킨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흐르는 스킨 있죠. 오일 같은 제형 아니고. 오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빅그린에서도 굉장히 자신 있게 네.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손에 이 기름진 거 남는 느낌? 그 느낌이 없다. 손을 그게 안 없어요. 씻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만족했던 점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제형이었어요. 네. 스킨 같은 네. 그런 어떤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제형? 네. 바르고 나서 굉장히 산뜻하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약간 에센스였죠? 에센스라기보다 더 점성이 없어요. 그냥 스킨. 진짜? 네, 스킨 그냥 그래서 실제로 에센스를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오일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약간 손을 오므리고 손을 오목하게. 그리고 네. 이렇게 톡 짜도 훅 나오니까 네네. 너무 꾹 짜지 마시고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에센스는 보통 젖은 머리에 바르는 게 좋잖아요. 네. 그 큐티클이 열려 있을 때 발라야 네.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머리에 좀 이렇게 묻히고 빡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가벼워서 금방금방 퍼지더라고요. 떡지진 않겠네요. 그렇죠. 떡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가볍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향이 없어요.
향이 없는 게 왜 좋냐면 개인적으로 쓰는 향수들이나 뭐 미스트를 뿌리잖아요. 요새는 많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쵸. 보통 에센스 쓰면 에센스 향이 더 강해가지고 굉장히 그쵸. 좀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안 쓰기엔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향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쓰던 거 뿌리고 향수 같은 거 뿌리고 나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 지금 쓰는 헤어 오일은 향이 그 남자 스킨 냄새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던 네네네. 그런 냄새 나서 되게 싫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네. 우리 여성 그쵸. 사용자분들께서 기존의 오일 제형의 헤어 에센스를 쓸 때는 네. 작정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야 돼요. 그쵸. 바르러 화장실을 가야 돼요. 왜냐면 빡 여러 번 하고 손 씻어야 되니까. 네. 근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요새 날도 추운데. 그쵸.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툭 짜고 네. 쓱 해서 스스스스 금방 발라줘서 넓게 퍼지고 네. 그냥 손 안 씻어도 되는 거잖아. 그쵸. 바로 일하면 그냥 되는 머리 거죠. 이렇게 슬쩍 넘기는 척 이렇게 바르는 그렇죠. 거예요. 한번 쓸어 넘기는데 어. 머리가 가지런해졌어. 뭐야? 그런 효과. 저 여자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네. 안 바른 것 같은데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샘플킷에 들어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여자들 헤어 에센스 엄청 짜잖아요. 머리를 많이, 특히 저처럼 반곱슬인 사람들은 좀 많이 짜가지고 덕덕지 발라서 잘못 바르면 정말 떡이 지는데 샘플에 들어있는 아주 소량의 그냥 네. 우리 정말 스킨 덜 때만큼의 그냥 그 정도 양을 머리에 해도 굉장히 차분하게 변하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 쓴 것 같은데 쓴 것 같다.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요게 마지막 장점이더라고요. 아유 좋습니다. 네네. 하나 그 용량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샘플 킷을 받아가지고 샘플. 네, 그렇죠. 정품의 용량 아직 헤어 모르겠는데. 에센스는 네네. 다음 주 중으로 정식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 그러게 지금 찾아봤는데 아직 오픈이 여러분들께서는 안 이 됐네. 방송을 듣는 즉시 딴지마켓 한번 접속해 보신 다음에 오. 상품 페이지를 한번 좋군요.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그린 샴푸도 샴푸지만 어쨌든 같은 빅그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봤고요. 저는 뭐 오늘도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빅그린 투쓰리 샴푸로 머리를 네. 감고 왔는데 사실 그 청량감이 정말 다르죠. 약간 그 식물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냄새부터. 그렇습니다. 약간 그 왜 아실 거예요. 머리 길거나 숨 많으신 분들은 네. 두피 냄새 네네네. 이거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머리인네. 그렇죠. 빅그린을 왜 빅그린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0초만 가만히 냅두세요. 네네.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네네네. 두피 마사지 하기도 좋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표님 자체가 본인이 쓰려고 만든 네네. 제품으로 회사를 그게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챕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쓰거나 네. 내 가족이 쓰거나 음. 이런 목표로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생산되는 제품이나 먹거리들이 사실 좀 믿을만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마케팅도 많이 하지만. 네네. 수많은 맛집들. 자, 이쯤에서 빅그린 광고 듣고 네. 또 빅그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갑자기 생각나면 네. 방송 끊고 이런 거 저 할 말 생각났어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뭐야 자기야 클렌징 젤 갖다 달라 그래놓고 왜 놀라고 그래. 빅그린 젠틀 페이셜 클렌징 젤이 아니잖아. 피부에 약산성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빅그린 젠틀 페이셜 클렌징 젤로 이제 당신의 얼굴도 촉촉하게 보호해주세요. 빅그린 워싱 오일과 시스크럽까지 함께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딴지 마켓에서 얼른 주문하고 올게.